안녕하세요. 크로스 컨설팅 대표 정은주입니다. 네, 오늘은 이커머스 채널에 대한 다양한 진입할 수 있는 방향과 이베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템들을 어떻게 온라인 커머스로 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제 실습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제 제품들을 브랜딩하고 제조해서 온라인 이커머스를 통해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템을 우리가 제조하는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판매할 수 있는 전략들이 중요하다는 부분들이 발견이 되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 된 부분들을 제 사례 중심과 그리고 제가 수업했던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커머스라고 하는 채널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 채널들을 선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베이라고 하는 채널 외에도 많이 알고 계시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채널, 그리고 애쉬라는 채널, 그리고 현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커머스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채널들을 통해서 진입을 했을 때 어떠한 채널들을 먼저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한 전략들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여러 채널들을 보면은 쉽게 온라인 커머스 진입하기와 관련된 영상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런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누구나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정보보다는 직접 우리 아이템을 온라인 이커머스를 통해 판매를 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략을 세우는 게 우리가 올바르게 진입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십 개의 온라인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어떠한 채널들을 선택을 먼저 해야 될지, 그리고 다양한 채널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한꺼번에 진입해야 될지, 또는 집중할 수 있는 채널들을 선택을 해서 집중할 수 있는 채널들을 중심으로 하면 확장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6가지 기준들을 보고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커머스 채널에 진입을 했을 때 이제 앞에 보이시는 6가지 기준들을 반영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채널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이제 이러한 매체들도 있고, 이제 현지에서는 다른 매체들도 있긴 할 텐데, 저는 어떠한 매체들 간에 사용자가 많은 채널에 진입을 해야지만 매출의 한계가 없이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채널들은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이제 글로벌 채널들도 이미 많은 유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채널들은 처음에는 매출이 나올 수 있지만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 확장성에 대한 채널인지에 대한 부분을 검증해 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광고 성과 측정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이커머스 아이템들도 온라인에 국내든 이제 해외든 글로벌든 진입을 할 때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템을 찾는 고객들이 다양한 방향을 통해서 우리 아이템을 노출을 통해 인지를 하고 클릭하고 우리 사이트로 유입하는 모든 전반적인 과정들이 이 광고를 통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고객들에 대한 소비 행동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로 사이사이에 성과 측정 가능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베이는 이러한 부분들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베이 외의 채널을 선정하시더라도 이 광고 성과 측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객 DB 구축과 CRM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광고 효율을 우리가 이제 높일 수 있는 이런 전략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베이 채널은 스토어를 운영을 하게 되면 스토어를 통해서 유입하는 고객들이 팔로우할 수도 있고, 우리 고객들이 이제 우리 아이템들을 이제 좋아요, 찜하기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모여진 고객 DB를 통해서 우리가 이 CRM을 광고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 CRM을 통한 광고를 진행할 때는 광고비가 대부분 무료이기 때문에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수수료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온라인 매체들이 있지만 이베이는 15%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또는 사업자 회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스토어를 구독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수수료율도 우리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했을 때 이커머스 채널을 선정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뷰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전 세계 타겟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리뷰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구매 결정 요소의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바이어들이 이제 우리 아이템을 구매하고 남기는 리뷰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리뷰에 맞춰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베이는 이 리뷰 점수에 따라서 노출 로직이 바뀌기 때문에 리뷰 관리하는 부분들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 용이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고 확장하게 되면 우리가 1인 기업으로 처음에 진행을 하더라도 직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가 분담이 될 때 사용을 동시에 진행하기 편한 채널이 필요한데 이베이는 우리 채널을 서브 계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회사의 구성원들이 쉽게 구축하고 운영이 가능한 채널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 유통 채널을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가지 기준을 통해서 선정된 이제 반영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우리 아이템을 전 세계를 타겟으로 온라인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3가지 전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전략은 제가 그동안에 수업했던 제 사례 중심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1인 기업으로 창업을 했었고 제 아이템들은 제가 직접 제조하는 아이템이고 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초반에 온라인 커머스에 진입을 했을 때 사실 저는 제 아이템은 제가 보유하고 만들었지만 온라인몰의 운영 관련된 경험이 없었고 마케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창업을 한 지는 이제 8년 정도 됐는데 초기에는 이제 이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1인 기업이다 보니까 마케팅에 대한 부분, 온라인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교육을 따로 이제 공부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직접 제 아이템을 온라인에 진입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최소 비용을 통해 진입해보자라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우선 먼저 등록 수수료가 없는 국내 한국 기준으로는 이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라고 하는 이커머스가 있는데 쉬운 구축을 할 수 있는 국내 이커머스에 진입을 한 이후에 매출이 나오는 부분을 발견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국내 이커머스 부분 외에도 이베이, 아마존, 지마켓 글로벌 채널, 11번가 글로벌 채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커머스 채널들에 직접 입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마지막에 제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여러 가지 유통 채널을 통해서 이커머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내 홈페이지를 먼저 만들어서 진입을 하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자사몰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축을 할 때에는 초기에 사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많은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이커머스 채널을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시스템 이용료뿐만 아니라 상세 페이지라든지 우리 홈페이지를 꾸며야 되는 디자인적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홈페이지에 유입된 고객들이 우리가 선택한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설득을 하고 아이템을 구매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구매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는 것 또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은 초반에 쉬운 구축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면서 우리 아이템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어떠한 요소의 구매 결정 요소가 가장 많은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한 데이터를 통해 측정한 이후에 내 자사몰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집행을 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부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저도 이제 이커머스 관련된 교육을 국내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분들의 대부분은 외국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결혼 여성분이라든지 또는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이제 그 대학을 오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하고 있는 다양한 외국인 분들이 이커머스 과정을 수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기본으로 하겠지만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는 중국인 분,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오신 분 외에도 다양한 나라에서 이제 오셔서 이커머스 과정을 배우고자 하시는데 그분들은 우선은 이제 한국어와 각 나라에 관련된 이제 모국어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는 가능하지만 자본, 인력, 자사 브랜드, 마케팅, 영업 기획 등 온라인 커머스에 필요한 역량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성장이 필요한 상황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은 우선은 이베이라고 하는 채널을 가입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한국 기준으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가입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베이 채널을 선정한 이유는 한 달에 250개를 등록하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비용을 가지고 우리 아이템이 전 세계에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된 부분들을 실제로 등록을 해봄으로써 반응을 보고 고도화하는 과정들을 이러한 이커머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을 쌓고 노하우를 쌓으면서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베이를 먼저 구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베이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다, 판매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이랑 이제 애쉬라고 하는 채널 그 외에도 다양한 글로벌 지마켓, 글로벌 11호원가처럼 다양한 이커머스 채널을 통해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이제 확장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사 브랜드를 개발을 진행하라고 추천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이커머스의 이제 꽃은 내 브랜드를 내가 직접 제조해서 내 그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게 최종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내 아이템을 먼저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베이를 통해서 해외에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진입하고자 하는 전 세계 타겟을 진행했을 때 어떠한 포인트에 그들이 가장 반응을 보이는가 마케팅 용어로는 이 포지셔닝 전략을 최소화시키는 비용을 통해서 우리가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사이클을 통해서 이베이를 통해 검증을 하고 단계적으로 해외 바이어들이 원하는 마켓핏을 검증을 하면서 아이템을 고도화시키면서 내 브랜드를 개발하는 단계이고 이 단계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이베이는 등록 수수료가 한 달에 250개가 무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로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사 브랜드를 개발을 하고 자사몰을 구축을 진행을 하게 되고 사실 지금 이제 우리 수업을 듣는 이제 우리 수강생 분들도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진행되는 부분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을 들어갔을 때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분위기가 수출을 하고 있는 부분에 이제 많은 지원금이 이제 그 확장을 하고 있는 이제 부분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 브랜드를 개발을 할 때 이런 지원금을 통해서 전 세계로 우리 아이템을 소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아까 제가 처음에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 온라인 커머스로 진입하고 싶다, 창업하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는 있는데 내 홈페이지를 먼저 만들어서 진행해 보겠다라고 목표를 세우시는 이제 사례에 대해 제 노하우를 보여드리는 부분인데 저는 피아르드라고 하는 브랜드랑 올백이라고 하는 제 자체 브랜드, 자사 브랜드를 국내에서 런칭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인크리드라고 하는 이제 법인의 제가 창업 멤버로 들어가서 창업을 했을 때 저희는 소소바람이라고 하는 저희 홈페이지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마케팅 전문가 3명이 모여 창업을 했고 저희처럼 마케팅을 직접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홈페이지를 먼저 만드는 부분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를 먼저 만들어서 자사몰 구축한 이후에 저희가 직접 마켓핏을 검증을 하고 시장 분석을 하고 저희 상세 페이지를 고도화시킨 이후에 디자인이나 촬영 관련
관련된 리소스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외주로 진행을 해서 최소 비용을 가지고 저희는 소소바람이라고 하는 저희 자사 페이지를 오픈을 했고, 그렇게 해서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저희 아이템과 마켓핏을 잡은 다음에 저희는 다양한 국내 매체에 확장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런칭하고 나서 1년 만에 매출을 85억 정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아마존과 이베이 해외 채널로 입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처럼 마케팅에 대한 역량이 있다, 홈페이지 만들어서 직접 다 운영할 수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사 페이지를 먼저 오픈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템을 해외에 어떠한 반응을 보고 어떠한 핏으로 어떠한 마케팅을 했을 때 잘 팔릴지에 대한 부분들을 온라인 이커머스가 처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베이라고 하는 채널에 먼저 진입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자사 페이지 오픈을 하는 부분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아마존도 있고 이베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현지에서 쓰고 있는 이커머스 채널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매체에 입점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4가지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은 진행을 했을 때 이베이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나중에 진입을 해서 내부에서 마케팅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유료로 프로모션을 집행을 하게 되면은 구글에도, 해외에서 서치하는 구글에서도 우리 상품이 이베이 상품, 아마존 제품이 보이는데, 이럴 때 가격 노출이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 노출하는 부분들이 이중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이지 않도록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많은 채널에 입점을 했을 때 주의하실 부분이, 제가 1인 기업일 때 9개의 채널에 입점한 이후에 제가 수시로 상품 등록도 하고 발주도 하고 상세 페이지 수시로 고도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 이커머스 전산에만 매달리게 되는 이제 그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규 아이템을 개발하고 런칭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악순환되는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발주라든지 상세 페이지, 광고, 이런 신규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특히 매출 비중이 높고 관리가 용이한 1개에서 2개 채널에 집중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인력을 고용을 했을 때 그때 추가하는 방향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부분인데, 마케팅을 집행을 할 때 중복 광고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세팅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이는 이제 이러한 이제 부분 보시면은, 결국은 판매 채널들을 최소화해서 리뷰를 한 제품에 누적시키는 부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널 판매하다 보면은 리뷰가 분산되기 때문에 이커머스는 리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뷰가 누적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채널에 우리가 이제 고도화해서 진행하는 부분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커머스 채널들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커머스 채널들이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는 이후부터는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율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 많이 증가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통 매체들이 있고 제한된 자원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이제 우리가 이커머스에 진입하는 우리 이제 수강생분들이 잘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통 채널들이 있는데 우리 내부에 있는 국내 매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통 채널들이 있는데, 전 세계를 타겟으로 진행을 할 때 제가 왜 처음에 이베이라고 하는 채널을 확장을 하고 애쉬라고 하는 채널을 소개드리는지 부분들을, 다양한 글로벌 채널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잠깐 간단하게 이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아예 특정 국가를 타겟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도 이커머스 채널들이 많이 활발되고 있는 나라는 맞습니다. 그래서 큐텐이라고 하는 채널이라든지 라쿠텐이라고 하는 채널들을 통해서 많은 이제 소비를 하고 있는데, 큐텐도 싱가포르 큐텐을 통해서 일본으로 진출할 수 있는 사례도 있고, 라쿠텐은 일본의 법인이 설립되어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특정 나라를 통해 진입을 했을 경우에는 큐텐이나 라쿠텐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중국을 타겟으로 하겠다
라고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타오바오나 알리바바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 관련된 이제 이런 채널들도 직접 우리가 글로벌 셀러로 진입은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런 채널들은 중국 현지에서 계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시면서 진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 진출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쇼피라고 하는 채널 추천을 드리는데 쇼피의 장점은 베트남, 타이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까지 해서 다양한 국가에 진입을 할 수가 있지만 단점은 이 국가에 진입을 했을 때 각각 채널을 별도로 분리해서 이용하셔야 됩니다. 쇼피에서는 한국 채널에서는 이 다양한 채널들을 쇼피 코리아에서 직접 등록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현지에 있을 경우에는 이 다양한 나라들을 직접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을 타겟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시면은 사실 미국은 전 세계 타겟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존, 이베이, 애쉬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존 채널, 이베이 채널, 애쉬 채널 모두 다 전 세계를 타겟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러한 채널들을 통해서 진입을 할 수가 있고 애쉬라고 하는 채널은 제가 국내 이커머스 채널을 교육을 할 때는 사실 제외하고 진행한 채널인데 그 이유가 한국 셀러들은 신규 가입이 불가하지만 우리 현지에서는 채널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마존, 이베이, 애쉬 이런 세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진입하는 부분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다양한 채널들을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다양한 온라인 채널들을 우리가 진입을 할 때 어떠한 채널들을 이용을 해야 될지 그리고 수많은 채널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채널들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빠르게 진입을 했고 그렇게 해서 왜 이베이라고 하는 채널 선택을 해서 초기에 진입을 해야 되는지 특히 이번에 진행되는 부분들이 이제 수공예 제품들을 통해서 진입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공예 아이템들을 우리가 이베이를 통해서 어떻게 진입을 하면 좋을지 된 부분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피아르드라고 하는 제 개인 브랜드를 런칭하고 나서 1년 정도 뒤에 저는 제 개인 이베이랑 아마존을 가입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베이랑 아마존을 운영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회원 가입하고 상품 등록했다고 하는 후기가 나와 있는 글이랑 또는 이제 책을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개인 채널 이베이랑 아마존을 진입을 했고 저는 이베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베이는 진입을 했을 때 3개월 정도 만에 탑셀러 등급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베이는 탑셀러와 파워셀러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처음에 사실 저는 이제 한국어로 된 한국 계정에서 이커머스 채널을 통해 제가 마케팅도 집행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해외로 전 세계에도 제 아이템을 소개하면은 판매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한 생각이 있어 진입을 했는데 막상 영어로 진행되는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하고 진행을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템에 대한 판매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했던 게 아니라 이 언어에 대한 장벽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판매가 잘 될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직접 핸드폰으로 제 아이템을 찍어서 등록까지 했는데 한 달에 제가 등록한 아이템에 대한 조회수가 100을 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제 아이템을 등록했을 때 제 아이템을 노출할 수 있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세웠는데 막상 이베이로 갔더니 어떻게 해야 조회수를 올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핸드폰으로 찍어 등록한 이후에 상품 가격을 잠깐 내렸는데 그 사이에 한 건이 판매가 되면서 제 계정이 일시 정지가 됐습니다. 이베이는 랜덤으로 이 국가에서 실제로 셀링 활동을 하고 있는 판매자인지에 대한 검증을 수시로 계정을 정지하면서 실물로 사업자 등록증이나 신분증이나 나를 이제 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정부에서 발급한 서류들을 확인을 시켜야지만 계정을 풀어주는 계정 정지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달 만에 판매되는 시점에 이 계정 정지를 통해서 신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검증하는 사이에 또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2달 정도 진행했을 때 우선은 국내에서는 제가 제 아이템을 선별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해서 확장된 키워드로 아이템을 소구하고 제조했던 과정들로 저는 창업을 진행했는데 막상 이베이로 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다 까맣게 잊고 가장 중요한 1번인 데이터 분석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계정이 정지되고 나서 그때서야 데이터 분석을 하고 내 아이템을 찾는 고객이 누구인지, 그 고객들이 어떠한 포인트에 내 아이템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니즈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검색하고 아이템을 등록하면서 조회수 대비 클릭률 대비 전환율을 지속적으로 제가 고도화하면서 발견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정이 해결된 이후에 한 달 정도 동안 사람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 중심의 아이템을 등록을 함으로써 1년 동안 누적으로 달성을 해야 되는 탑셀러 등급 판매 개수와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단기로 3개월 만에 탑셀러 등급 파워셀러 달성을 하고 배지를 받고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베이를 4개 정도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글로벌 이베이뿐만 아니라 호주 이베이 탑셀러 달성을 했고, 영국 이베이 그 외에도 미국에 창고를 두고 미국에서 발송할 수 있는 이제 3PL 관련된 제 계정 또한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베이는 159개국에 판매를 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 상품을 등록을 하면은 우리 현지에 내부에 판매하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전 세계 타겟으로 발송할 수 있는 이제 이베이를 통해서 159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채널인 이베이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베이는 한 달에 250개가 등록하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우리 아이템을 등록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조회수가 올라가는지, 조회수가 올라갔는데 결제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베이에 등록하는 대표 이미지와 상세 페이지, 상품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이러한 마켓핏을 맞춰가는 과정들을 이베이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노하우를 쌓고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베이 채널을 추천드리고, 초기에 이커머스는 이베이로 진행을 하시다가 향후에는 아마존까지 확장을 해서 전문적인 셀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우선은 왜 이베이 채널이 다른 수많은 채널들 중에서도 먼저 추천을 드리는지, 특히 저랑 수업하는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 이베이 수업을 듣고 본업으로 현재도 활동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수업을 듣고 난 이후에 매출이 많이 상승했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왜 이베이 채널을 초기에 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3가지 좋은 점들을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베이 채널은 전 세계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국내에서만 생각하기에는 사실 너무 시장이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국내에서 반응이 없는 제품들도 전 세계 타겟으로 하는 해외에서는 반응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디자인의 우리 아이템들이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판매가 안 되니까 포기해야지 라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타겟을 하다 보면은 반응이 좋은 나라가 보입니다. 그럼 그 나라에 대한 문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직접 등록을 하면서 반응을 보고 핏을 맞춰가는 작업들을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째로는 다양한 이커머스 채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채널 중에서도 이베이는 경매라고 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라는 방식으로 빠르게 시장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베이는 상위 노출 로직을 통해서 저는 이제 베스매치에 대한 노출 로직을 학습을 하고 그 노출 로직들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했을 때 상위 노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하우를 계속 이제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나 이베이 전 세계 글로벌 이베이에서는 경매라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라고 추천드리는데, 이 경매라는 방식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베이는 상위 노출 로직이 판매 종료일이 다가올수록 노출 순위를 올려주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하고 있는데, 경매라는 방식은 등록함과 동시에 우리가 5일 동안 경매로 해야 될지 7일로 해야 될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 또는 7일 동안 판매 일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등록하는 동시에 종료일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베이에서는 경매라는 방식을 활용을 하시면은 종료일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빠르게 시장 반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경매라는 방식 추천드리는 이유가, 우리처럼 지금 수공예 아이템들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만들고 선택한 이런 아이템들이 해외에서 반응이 있을지 없을지 모를 때 일단 이베이에 등록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회수라든지 메시지로 문의사항을 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아이템의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소통을 해가면서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라는 방식 추천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베이는 수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수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이 저는 이베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제가 리나게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많은 비용을 들어서 입점 비용이라든지 상세 페이지라든지 입점하고 난 이후에 내부의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최소 비용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최소 비용을 통해서 반응을 보고 고도화시키고 진행할 수 있는 채널이 이베이이기 때문에 시작을 최소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베이를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린 첫 번째 이유인 이런 아이템들이 국내에서는 인기가 없지만 해외에서는 반응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제품이 오토바이 핸들 커버입니다. 오토바이 핸들 커버인데, 이 제품이 해외에서는 특히 이제 땅이 넓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직접 자동차나 이런 오토바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리하고 튜닝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수리하고 튜닝하는 그런 액세서리들이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템도 오토바이 핸드 그립 바인데, 이 제품이 지금 이베이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판매를 되고 있는데, 그럼 이 아이템이 우리 국내든 또는 그거 외에 그 오토바이라는 자동차를 직접 수리하는 문화가 아니라 정비소라든지 이런 문화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판매가 잘 되는가라고 하면은, 한국 기준으로 보여드리면은 오히려 이런 제품들이 거의 3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이제 오토바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베이에 진입하시면은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이베이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베이에서 미국을 타겟으로 검색량을 비교했을 때 트럭 드라이버라고 하는 검색량이 한 달에 2만 건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팀을 짜서 어떻게 하면은, 트럭은 굉장히 우리가 무섭다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사이즈가 크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조금 귀엽게 트럭을 꾸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학생들은 트럭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귀여운 캐릭터를 개발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럭을 꾸밀 수 있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트럭에 이렇게 눈을 붙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웃는 모양의 디자인을 해서 대형 스티커를 만들어서 이베이에 경매로 진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베이에 트럭에 이제 안전운전을 하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귀여운 영문 표시로 스티커를 만들어서 진입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베이는 국내에서는, 내부에서는 인기가 없더라도 해외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은 판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베이의 장점 중에 하나인 제가 아까 계속 강조를 했던 이 경매라고 하는 방식인데, 경매는 5일 또는 7일 동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로 전시회를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고, 유럽을 기준으로 미국을 기준으로 많은 전시회, 박람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전시회나 박람회에 이제 우리가 진입을 했을 때 우리 아이템을 소개한다고 했을 때 그 부스 임차료라든지 현지 언어로 통역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데 국내에서는 사실 우리 내부에서는 잘 팔린 아이템이라고 할지라도 유럽이나 미국으로 진행을 했을 때 그 나라의 문화 맞춰서 잘 팔릴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무작정 전시회에 나가서 해외 반응을 보겠다라고 나가면은 최소한 그 2, 3만 원 정도의 비용을 써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쓰기 전에 저는 우선 이베이를 통해서 이러한 스타일의 이러한 디자인 아이템들이 해외에서 실제로 반응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등록하면서 아이템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핏을 맞춰가는 작업들을 이 경매로 진행하는 부분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은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콧인데 캐나다 셀러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사이즈는 굉장히 작습니다. 5×7 정도의 이제 아이템이고, 이 그림을 우선은 집에서 작은 종이에 빨간색, 파란색 그림을 그려서 일단은 이베이에 무료로 등록할 수 있는 이 경매라고 하는 방식으로 7일 동안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선정을 해서 등록을 해봅니다. 상품을 등록을 진행을 합니다. 진행한 이후에 세부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까 거의 19.29불 정도의 경매 시작가를 정했고 7일 동안 진행되는 부분이고, 추가로 배송비를 5.99 받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진행했는데 제가 이후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의 한 2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이 경매 판매 기간이 7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경매 시작한과 동시에 벌써 이제 거의 미국 달러로 2만 원 정도에 진행하겠다 하고, 그 이후에 7일 이후에는 거의 3만 원 정도까지 비딩이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템이 해외에 들어갔을 때 이 아이템에 대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가 조회수를 올리고 그 사람들 중에 몇 명 정도가 비딩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낙찰된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무료로 등록해 보면서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사례는 제가 처음에 이베이에 신규 셀러 진입했을 때 이 셀러도 신규 작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셀러는 다른 것보다 상위 노출 로직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셀러입니다. 상품을 등록을 할 때 항상 0.99로 등록을 하고 있고, 그림을 그려 올리는데 상품 타이틀의 제목에 이베이에 있는 베스트 매치의 노출 로직 정해지는데 상품 제목에 키워드 중심으로 등록된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오일 페인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글 검색량 기준으로 검색량이 굉장히 높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상품 제목에 오일 페인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키워드 검색량이 잡힐 수 있는 오리지널, 그리고 해외에서는 특히 미국이나 유럽 쪽은 그림이라든지 작품을 그릴 때 호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클릭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노출하기 좋은 키워드인 오일 페인팅, 플라워, 오리지널을 결합한 상품 제목을 쓰면서 거기에 맞는 그림을 그리고 경매 시작가가 0.99이고, 그리고 이베이는 최신성이라고 하는 노출 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일정한 시간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셀러이고 프롬 US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스트 매치에 의한 상위 노출 로직을 너무 잘 이해하고 등록하는 셀러인데, 그럼 0.99에 경매를 올리면은 나중에 손해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아이템들은 거의 대부분 20만 원 이상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사례는 수업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 패션 카테고리, 의류 같은 경우에는 국내든 전 세계 해외이든 가장 높은 최고 난이도의 사실 카테고리가 패션 카테고리입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상품들이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종이 모이기 때문에 그 인종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 사이즈, M 사이즈, L 사이즈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규정이 다릅니다. 그리고 의류는 주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CS 문이라든지 반품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재고 관리하다가 어렵게 되는 게 하트체션 카테고리인데, 앞에 보여드리는 사례는 한국 전통 의류를 해외로 판매하겠다라고
라고 했던 이제 외국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복 매장을 연결을 해서 전 세계를 타겟으로 한복을 판매하겠다라고 하신 분인데, 제가 그분한테 우선은 이베이는 중고 제품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저희 한국에서는 이제 태어난 지 1년 기념으로 촬영을 하는 문화가 있는데, 돌 기념으로 촬영했던 한복을 3세트를 우선은 한국 돈으로 10,000원으로, 달러로는 이제 9달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제품을 우선은 이베이에 경매로 등록을 해보았는데, 제품 컨디션은 사용했던 제품이다 라고 이제 강조하면서 1년 기념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딱 한 번 입었다라고 하는 설명과 동시에 한복을 올렸는데, 너무 재밌는 게 처음에 한복을 경매로 올렸을 때는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모자랑 상품에 그 가방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한복만 흰색 테이블 위에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제 올렸는데, 그 당시에는 경매가 참여가 안 됐습니다. 조회수는 거의 200명 정도가 일주일 동안에 조회는 했는데, 막상 비딩에 참여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 다음 일주일 뒤에 다시 해외에서 어떠한 부분에 반응이 있을지를 고민해보다가 그 다음에는 상품 제목에 모자와 가방을 주겠다, 그리고 메인 포토에다가는 모자와 가방을 찍어서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이제 조회수가 더 올라가고 비딩에 참여가 되면서 거의 4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베이는 이렇게 아이템들이 경매로 진행을 해보시면서 어떠한 포인트일 때, 어떠한 상품 제목과 어떠한 메인 포토일 때 조회수, 노출 대비 조회수가 올라가는지, 이를 통해서 비딩이 참여되는 이유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핏을 우리가 맞춰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무료로 이베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제품도 저희 이제 학생이 찍은 사진인데, 수업 중에 이베이에 등록할 제품을 찾다가 그 학생은 한정판들을 수집하는 그 바이어들이 이베이에 많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당시 그 학생이 마침 수업 중간에 코카콜라에서 그 카카오 프렌즈라고 하는 이제 그 캐릭터와 콜라보를 했던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을 다 마시고 난 빈 병을 핸드폰으로 그 자리를 찍어서 경매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상품 제목에 빈 병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컨디션은 사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경매를 올렸는데 10,000원 정도의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바이어들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보면서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발견을 해서 수집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는 이베이 바이어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빈티지 샵만 다니면서 이베이에 경매로 등록하고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이제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사례도 저희 학생 사례인데, 지금 수업 듣는 이제 우리 수강생 분들도 앞에 나와 있는 디자인처럼 이런 인테리어 소품들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이제 학습을 해서 배워서 온라인으로 진입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움될 수 있는 사례이긴 한데, 저희 학생도 직접 이런 재료들을 다 모아서 학습을 해서 배워서 본인의 디자인 제품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을 오프라인으로만 사실 판매를 했던 학생인데, 판매를 하고 나서 온라인으로 진입하고자 했을 때 오히려 한국 내부에서는 경쟁이 치열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온라인 진입하기보다는 오히려 전 세계 타겟으로 가보자라고 해서 이베이에 먼저 진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경매로 진행을 했는데, 이 상품을 등록을 할 때에는 한국에서는 사실 15,000원에, 그러니까 한 12불 정도 판매한 아이템인데, 이베이는 경매 시작가를 20달러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을 처음 등록했을 때는 조회수가 많이 없었어요. 이후에 진행했을 때에는 가방에 달 수 있는 부분을 사실 강조했어요. 해외 바이어들의 구매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아이템을 예전에는 제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제품을 검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하는 끝났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제품이 필요하다는 느끼는 순간부터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진입을 하고 검색하고 그 다음에 구입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우리 아이템에 대한 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계정, 내 SNS 채널에 다시 한번 쉐어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사실 처음에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진입을 하다가 향후에는 가방에 달 수 있는 제품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달고 있는 사진을 메인 포토로 변경하고 나서 클릭이 올라가고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품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내부에서 내수에서 진행하는 거는 좁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로 진행할 수 있는 이베이 채널을 진행하게 되면은 수출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이베이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최단기로 이베이 탑셀러 등급을 달성하면서 빠르게 이제 린하게 이베이를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초반에 제가 만든 제 아이템을 이베이로 진입을 하려고 했을 때 제 아이템은 이미 한국 내에서는 특허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로 진행하다 보면은 해외 특허가 아직 없기 때문에 충돌되게 되면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 저는 제 아이템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이베이 판매 가능한 아이템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뷰티 헬스케어 아이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관련 아이템을 찾아서 등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해외에서는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상품들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진행했을 때 이베이에서 잘 판매하고 있는 한국 셀러가 등록한 제품들 중에서도 공통된 제품들을 쭉 이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단어가 상품 제목에 있는 부분들을 쭉 제가 이제 소트해서 봤을 때 이 K뷰티라고 하는 단어가 상품 제목에 있을 때 판매량이 가장 높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집에 있는 제품들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 등록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그 다음도 재밌는 게 K뷰티라고 하는 상품 제목이 들어간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셀러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 K팝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품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품 제목에 K-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 제품들을 쭉 소싱을 해가지고 등록을 하면서 이러한 제품들을 이제 다시 한번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지인분들 도움 받아가지고 제품들을 많이 이제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제품들을 이베이에 경매를 통해서 진행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베이는 상품 제목의 타이틀에 어떠한 키워드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키워드들끼리 조합한 상품 타이틀이 중요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K-팝, K-뷰티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상품들을 쭉 짜서 한 달 만에 탑셀러 등급을 달성할 수 있는 제품 개수를 충족을 하고 진행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진행을 했을 때 K-팝, K-뷰티 외에도 장난감 카테고리도 판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검색하던 중에 보니까 장난감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오히려 이 아이템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했을 때 또 상품 클릭이 올라간 걸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템은 이제 저희 아이가 가지고 놀다가 이제 커서 놀지 않는 제품을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중고로 경매로 올린 제품인데 오히려 판매가 이상으로 낙찰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상품 제목과 그 다음에 상품을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릴 텐데 올릴 때 들어가는 이 메인 포토가 가장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베이는 따로 이제 우리가 사진을 찍거나 하는 부분들도 최소 비용으로 린하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업로드 하더라도 사진을 잘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이 원하는 핏에 맞춰서 메인 포토를 우리가 구매 결정 요소가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린하게 최소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앞에 나와 있는 제품들도 이번에 3D 프린트기를 활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이베이에 진입하신다는 부분도 이제 보고는 있는데 사실 3D 프린트기 자체를 판매했던 교육생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3D 프린트기를 만들어서 직접 거기에 들어가 있는 소모품이라든지 부품들을 이베이에 판매하고자 했는데 제가 수업을 했을 때는 신규 셀러이고 초기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제품들은 노하우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작은 제품도 먼저 해보시고 이후에 확장해보시기 위해서 제가 그분한테 직접 대표님이 만든 3D 프린팅기를 통해서 출력한 출력물을 가지고 오시면은 그거를 경매로 등록해보고 반응을 보고 확장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수업 시간에 그분이 출력한 사자, 호랑이, 기린의 이제 이런 동물 액세서리 부분들을 주먹만한 사이즈를 만들어서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원색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를 이베이에 경매에 등록을 할 때 상품 제목과 내용을 핏을 잡을 때에는 호랑이 출력물을 올린 다음에 호랑이의 수염까지 출력이 가능한 3D 프린팅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해서 핏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 판매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현재도 이베이에 3D 프린팅기와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필라멘트와 관련된 소모품들을 여전히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베이는 처음에 우리가 리나게 최소 비용을 가지고 우리 아이템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을 찾아가는 여정들을 직접 등록하고 데이터를 보면서 고도화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전 세계 타겟으로 진행을 했을 때 다양한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배우려고 하시고 그 일예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베이 내에서는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교재들이 활발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한국어 교재 또한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 한국어 소설책도 판매가 잘 되고 있는데 이러한 교재들은 한 권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 1권부터 10권까지 시리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바이어가 구입하게 되면은 당연히 10권까지 구매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베이는 이제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도 다양한 언어의 교재를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 받았던 분들 중에 또 다른 일례로 사례 중에서 멕시코에 있는 대학과 계약을 해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자 하는 이제 연구소였는데 그때 이베이는 컨텐츠를 판매하는 부분들이 한국 셀러들은 이제 막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계약을 한 이후에 관련된 교육 교재를 이베이에 등록하고 이제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실적을 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 중에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보드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이제 보드게임 판에 부루마블과 비슷한 보드게임 형식이었는데 그런 보드게임을 만들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보드게임을 만들어서 정부 지원 사업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베이 통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내 아이템으로 확장을 해서 게임화 시켜서 교구를 만들게 되면은 이런 것도 이베이에 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베이는 우리 수공예 아이템들 외에도 식품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배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 배송한 이제 건조된 식품이고 식품에 대한 표시가 나와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해외에서는 많이 이제 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나라에 있는 다양한 바이어들이 우리 다양한 이제 본 국가 외에도 전 세계에 있는 제품에 대한 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베이를 통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 보여드리는 사례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인데 우리가 해외 이커머스라고 하면은 보통 온라인 판매는 사진을 굉장히 잘 찍어서 등록해야 되는 생각이 있으신데 이 제품도 보면은 핸드폰으로 제품을 찍어서 화면에 대한 이제 밝기라든지 명도, 채도 이런 거에 대한 조절이 되지 않는 그냥 찍은 상태 그대로의 제품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이 제품을 구매하는 게 메인 포토에 대한 화질이라든지 사진에 대한 디자인이 아니라 이 제품에 대해서 내가 이 성분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품 제목에 6년근 한국 홍삼에 대한 파우더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이 홍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제 건강한 이제 말린 인삼을 보여주고 나서 내용물인 가루들도 100% 가루당을 보여주기 위해서 메인 포토에 이런 이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베이에 식품 판매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메인 포토를 분석하시면은 이런 포토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품에 대한
포장 패키지 사진이 아니라 포장 패키지를 제외한 내용물에 대한 사진이 많이 있고, 특히 뭐 한국에서는 사실 이런 제품을 이제 즙으로 먹거나 또는 환으로 많이 먹고 진행을 하는데, 전 세계 타겟으로 진행을 하면은 이렇게 파우더 형태의 제품이 훨씬 더 클릭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파우더 형태로 아이템을 개발하는 부분들이 전 세계 타겟으로 많이 이제 고도화되고 있고, 메인 포토는 내용물에 대한 사진을 대표 이미지로 했을 때 판매량이 올라가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이나 이제 전 세계 우리가 내부에 진행 이커머스는 제품에 대한 포장 패키지가 보통은 대표 이미지가 되는데, 이런 제품들은 속 내용물과 그리고 내용물과 직접 먹을 수 있는 이런 이제 티 음료는 물까지 부었을 때, 손은 이제 이렇게 내용물, 그리고 젤리 같은 경우에는 젤리까지 하나씩 다 까서 내용물을 보여주는 사진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메인 포토로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패턴을 우리가 또 분석을 해봤을 때, 우리 자국에서 내부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이고,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바로 CS 클레임을 제기할 수가 있지만, 전 세계 타겟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들은 많이 제품에 대한 이제 문의사항이라든지 이제 이 메인 포토도 저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등록해 봤을 때 가장 많이 클릭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클릭할까를 봤을 때, 우리도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이 제품이 우선은 정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문의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품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송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수업 받으신 분들은 메인 포토에다가는 우리가 계약한 이제 DHL이나 페덱스나 우체국 관련된 로고도 메인 포토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메인 포토에는 해외 바이어들이 이 아이템을 구매하고자 했을 때 그들의 행동 경로를 파악해서 그들이 구매했을 때 궁금한 질문들을 10가지를 작성을 해서 궁금한 질문들에 맞춰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하고자 하는 1번 질문이 메인 포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의 내용물이 정말 진짜일까, 정품일까, 배송이 올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메인 포토를 만들어서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템도 저랑 수업 받은 대표님이 이제 판매하고 온 아이템인데, 공예 쪽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수업 듣는 분들도 같은 카테고리 아이템이라서 제가 이제 소개한 아이템인데, 직접 핸드메이드로 수공예 하시는 분이신데, 처음에 이제 아이템을 등록을 했을 때에는 이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클릭도 없고 경매로 진행해도 판매량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템을 상품 제목에다가 전통 핸드메이드 아이템이다, 그리고 제목에다가 선물용이라고 하는, 기프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조회수가 올라가는 부분을 발견을 했고, 상품 제목도 원래는 이 상품에 대한 내용만 들어갔었는데, 이후에 상품 포토에다가 옆에 리본으로 보이는, 한국에서는 놀이개라고 하는 제품인데 그거를 같이 결합을 해서 메인 포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우리 아이템만 등록했을 때보다 오히려 이 놀이개를 부착했을 때 더 많은 클릭이 올라갔고, 이 제품이 이후에는 다시 이메일로 오퍼가 와서 이베이를 판매를 할 때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포토는 이 포토 진행해 봤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리본을 달고 옆에 액세서리 부분도 해가지고 오히려 이 제품을 같이 패키지를 만들어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제품도 판매가 진행이 됐고, 세 번째 아이템도 초반에는 이제 가방에 걸지 않는 이 액세서리만 진행하다가 이후에는 라탄백에 직접 이렇게 달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진행했고, 마찬가지로 상품 제목에 선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한국 전통 핸드메이드 가방에 달 수 있는 링이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후에 이제 판매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한국 전통 부채춤이라고 하는 춤을 출 때 들어가는 부채인데, 이 제품도 이베이에 등록해서 판매를 할 때 상품 사진들도 직접 핸드폰으로 찍어서 진행을 하게 되고, 부채춤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채춤이나 이제 의상이라든지 이제 관련된 액세서리들도 이베이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처음에 등록을 했을 때 상품
상품 제목에 어떠한 키워드를 입력을 했을 때 노출이 될지를 많이 고민해 봤었는데 상품 제목에다가 웨딩 기프트라고 하는 부분을 입력을 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선물이라고 하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 선물, 집들이 선물 이런 관련된 키워드가 특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잠깐 보여드린 애쉬라고 하는 채널은 아예 카테고리에 웨딩 기프트 또는 크리스마스 기프트 또는 이제 그 집들이 선물 이런 카테고리가 아예 분리되어 있을 정도로 선물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해외에서는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제목에는 원래는 이 아이템에 대한 내용만 작성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아이템은 한국의 전통 결혼 선물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선물용으로 이제 메인 포토를 변경을 했더니 여기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여드리는 사례도 악기를 판매하시는 분이신데 이 아이템 외에도 검은고나 가야금 관련된 아이템들도 이베이 통해 판매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수업을 들을 때 이제 목공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들을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을 받고 나서 목공으로 진행한 이 우리 수공예 아이템들을 이베이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런 북이라든지 한국 전통 악기들도 마찬가지로 판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 아이템이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전통 제품들 중에서도 이제 그 농식품 관련 아이템들도 있지만 그런 아이템들을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서 이베이에 판매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선물 카테고리 외에도 식품 카테고리까지 해서 이베이는 다양한 카테고리 아이템들이 이베이를 통해서 많은 판매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필요한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먼저 메시지를 통해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시장 분석을 직접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제품을 구해줄 수 있니? 라고 이제 보여지기도 하고 제가 화장품 판매를 할 때는 직접 얼굴을 찍어서 내 피부톤이 약간 이제 브라운 스팟이 있는데 여기에 효과적인 이 제품이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 대한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메시지 기능을 활발히 볼 수 있고 나중에는 재구매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어를 구독하게 되면은 재구매하는 고객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바이어들이 이 충성 고객수 늘리기 때문에 필요한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먼저 그들이 등록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피부톤이 아시아인보다 약간 어둡다. 그럼 이 비비크림이 내 피부톤 잘 맞니? 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제가 향후에 비비크림이라든지 제품을 판매했을 때에는 오히려 한국에서 판매하는 피부톤 컬러가 아니라 해외에서 원하는 한국에서 없는 컬러들을 구해 등록했을 때 판매량이 올라가는 부분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소통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대량 구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그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우리가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도 활용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베이는 B2B로 확장할 수 있는 우리가 직접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부분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2B까지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량 구매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이베이입니다. 수업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한 분은 이렇게 알루미늄 호일을 제조하는 공장을 하시는 대표님이신데 그분도 알리바바랑 이베이에 진입을 하셨는데 알루미늄 호일을 오히려 알리바바를 통해서 전 세계 타겟으로 우선은 이제 대량으로 진행을 B2B로 하시려는 중에 이베이 채널에 발견을 했던 부분이 이베이에도 이미 이런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런 흐름 맞춰가지고 알루미늄 호일을 제조하고 난 다음에 남은 잉고트라고 하는 짜투리 부분들을 다시 가공해서 이렇게 이베이에 등록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인 포토가 아이템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이렇게 함량을 표시하는 그램 수가 메인 포토가 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런 식 경매를 진행을 했고 경매를 진행한 아이템들이
이후에 판매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메시지로 이 아이템에 대한 견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견적 받은 내용들을 이베이에 등록하고 판매하는 절차로 B2B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팅기도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한 분은 이제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신 대표님이신데 그분도 플라스틱 원료를 이베이에 등록하고 난 이후에 3개월 뒤에 연락이 오셨는데 캐나다에서 컬러별로 7가지 컬러별로 100kg씩 구입하고 싶다라고 메시지를 받아서 이제 그 관련된 부분들을 견적을 보내고 오케이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이베이에 등록해서 결제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B2B 거래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수업 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한국의 뷰티 아이템이라든지 장난감 아이템들을 독일이나 호주에 매장을 열겠다라고 하는 해외 바이어들한테 메시지를 받아서 이 아이템들을 대량으로 이베이에 등록하고 그들이 원하는 제품으로 등록을 해서 판매했던 사례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베이는 B2C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B2B까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루트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코로나가 한참 이슈였을 때 코로나 백신 접종을 했다라고 하는 완료 배지를 그 친구들이 만든 캐릭터를 통해서 만들어서 이베이에 경매를 올렸고 LA에 있는 한인회에서 연락이 와서 250개를 판매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다른 캐릭터로 개발을 해서 500개를 판매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베이는 이러한 제품들도 판매 가능하고 앞에 나와 있는 제품이 제가 국내에 첫 아이템을 런칭한 제 피아르드 브랜드 아이템인데 이 아이템들은 이미 국내에 이미 특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해외 특허 해결이 되면은 해외로 진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제 피아르드 브랜드 외에 올백이라고 하는 제 이제 소치 원단으로 만든 양말이 있는데 그 아이템은 해외에 제가 대량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들도 이베이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베이는 하루에 한두 시간만 일해도 전 세계에 배송할 수 있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채널로 추천드립니다. 이베이를 물론 올해 하루에 8시간씩 하시면은 물론 더 많이 할 수는 있지만 저도 그렇고 제가 수업했었던 분들도 하루에 한두 시간만 꾸준하게 진행하시면은 최단기로 5개월 만에 탑셀러 되신 분도 계시고 보통은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탑셀러가 되시고 지금은 다 본업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베이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채널이기 때문에 꾸준히 하루에 한두 시간만 전 세계로 보낼 수 있는 채널인 이베이를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학교 다니면서 이베이를 꾸준하게 1시간씩 진행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 대신 이베이로 수익을 올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베이는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채널이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베이를 통해서 제가 탑셀러, 파워셀러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은 최단기로 우리가 6개월 만에 탑셀러가 될 수 있을지 저는 이제 계정 정지된 시간 빼고 3개월 만에 됐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파워셀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들은 제가 주관적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베이에서 공개하고 있는 노출 로직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저한테 수업 듣는 분들 중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해서 나온 전략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부분이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판단하시고 들어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탑셀러가 되는 전략 6가지를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은 전 세계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159개국에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입을 할 때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제품을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제목에 맞춰 등록하시면은 조회수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나 데이터 분석을 충분히 하시고 들어와야 되는 게 이베이이고 저는 창업을 했을 때 제 브랜드 런칭할 때는 저는 데이터 분석을 항상 먼저 해서 이 아이템이 해외에 국내에
팔릴 만한 제품인가를 먼저 검증하고 전 진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규모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경쟁사 분석을 꼭 하셔야 됩니다. 다른 셀러가 파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우위점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장 규모와 경쟁사 대비 경쟁 우위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처음에 우리가 꼭 분석하고 진입하셔야 됩니다. 이베이는 이렇게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아마존 다음으로 많은 판매량을 보이기 때문에 충분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데 이베이 익스플로라고 하는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은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라서 이베이 익스플로는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트래픽 리서치로 변경됐습니다. 근데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초반에 이베이에서는 카테고리별로 판매 기간에 따라서 솔드 아이템들을 다 보여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를 분석하기 너무 좋은 채널입니다. 제가 처음에 추천하는 채널이 이베이인 이유가 경쟁사를 분석할 수 있도록 다 정리해서 무료로 이베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앞에는 홈 가든 카테고리를 보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세 번째로는 헬스 뷰티 카테고리인데 두 번째 나와 있는 제품이 장난감입니다. 장난감인데 왜 이 아이템이 헬스 뷰티 카테고리에 올라왔냐 하면은 이 제품이 처음에는 장난감을 출시됐다가 미국에 있는 한 유튜버가 이 제품을 화장한 다음에 브러쉬에 넣고 막 세척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베이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카테고리가 토이 카테고리가 아니라 뷰티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베이 내에서는 분석을 할 때 이 카테고리 2등의 뷰티 카테고리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중국에서 1,700원에 한국 돈으로 가져와서 거의 10,000원 이상 판매된 아이템인데 1,500개 판매됐는데 이베이 한 페이지 가도 이 제품 판매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베이는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잘 팔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을 다 무료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경쟁사를 분석하고 우리의 우위점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툴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베이를 진행을 할 때 세 가지 분석 툴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고 있는 분석 툴은 구글 트렌드입니다. 구글 트렌드는 전 세계에서 구글을 통해서 검색하고 있는 류를 분석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네이버 데이터랩이라는 채널과 동일한데 경쟁사가 누구이고 경쟁사들이 어떠한 키워드를 분석했을 때 업계의 1, 2, 3등이 누구인가, 또는 업계 1, 2, 3등이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글 트렌드를 통해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제가 예시로 미샤라고 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검색량이 100분율에 따라서 검색량이 보여집니다. 근데 원래는 여기에서 비교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통해서 K뷰티, 미샤, 설화수, 인스프리 이런 식으로 대표 키워드인 K뷰티 플러스 브랜드 3개를 동시에 4개를 분석을 해서 K뷰티라고 하는 키워드보다 업계 1, 2, 3등이 높은지 안 높은지에 따라서 보통은 유출을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베이를 통해 진행하신다라고 하면은 구글 트렌드 안에서 미샤 검색한 이후에 검색량 보고 마우스를 쭉 내린 밑에 관련 검색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사실 이제 미샤 비비크림에 대한 메시지를 받은 상태였는데 피부톤에 대한 부분은 상담하는 바이였는데 미샤 비비크림에 대해서 그 피부톤이 맞니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실시간으로 관련 검색어를 보여주는데 미샤라고 하는 화장품 브랜드 검색어 1등으로 갑자기 950% 급등을 하고 있는 스네일 크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이미지인데, 그때 메시지가 오기를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스네일 크림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그 기미 효과가 있니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국내든 이제 우리가 내에서 TV나 유튜브나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재밌는 게 있다 그럼 바로 우리가 네이버든 구글이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구글 통해 검색했던 부분들을 다 이제 검색하는 류를 구글 트렌드가 보여주면서 실시간으로 검색어를 보여주기 때문에 구글 트렌드는 저는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실시간으로 급등하고 있는 제품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제품에 대한 분석을 해보는 추천드립니다.
구글 트렌드는 그리고 비교 분석 가능하기 때문에 업계의 1등, 2등이 누구인가 또는 1, 2, 3등이 존재하는가 1등이 독점하고 있는 건 아닌가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업계의 1등이 독점하고 있으면 2등 전략으로 갑니다. 그리고 대표 키워드 K뷰티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1, 2, 3등이 없다 또는 미미하다 비슷하다 그런 경우에는 1등 전략으로 갑니다. 그래서 구글 트렌드는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전 세계 타겟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 어떤 게 팔릴지 모른다라고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들어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샤랑 설화수를 비교를 했습니다. 미샤 설화수는 국내에서 잘 팔리는 대표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파란색이 미샤입니다. 미샤가 월등히 높은 검색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전 세계 타겟으로 미샤 브랜드를 한번 런칭해 판매해볼까 리세이블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설화수를 봤더니 설화수랑 비교했더니 싱가포르 기준으로는 높은 게 설화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미샤나 설화수에 대한 우위점 비교해서 설화수나 미샤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찾아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경쟁 우위점 성분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이제 내용들 구성을 바꿔가지고 내 브랜드 런칭을 할 때 또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데이터 분석이 필수이다.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모든 아이템들은 우리가 온라인 커머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상위 노출이라는 부분들은 키워드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무의식에 의해서 구글에 검색하는 키워드에 따라서 그들의 생각에 맞춰서 월간 보여주는 검색량에 따라서 우리 아이템에 대한 소비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해서 그 키워드 중심으로 노출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을 소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는 이 키워드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을 진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같은 아이템일지라도 이렇게 판매 금액에 따라서 검색이나 노출량, 판매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위 노출 로직을 같이 분석을 하는데 노출 분석을 했을 때 이베이에서는 탑셀러 마크가 있으면은 노출 순위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근데 앞에 보여지는 것처럼 키워드는 스킨푸드인데 탑셀러 등급이 달성하지 못한 상품들이 1등, 2등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회수와 판매량이 많을수록 노출 순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역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회수와 판매량이 올라갈 수 있는 대표 아이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회수와 판매량을 올릴 수 있는 상품 타이틀과 메인 포토가 가장 노출 로직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키워드 중심을 통해 노출 순위를 올릴 수 있는 조합된 상품 제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매체가 이베이 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인데 아까 익스플로어 이베이가 변경된 리서치라고 하는 이제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상품 타이틀에 검색어가 들어간 상품 중에서도 특정 기간 동안에 솔드 아이템이 많은 순서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로 한 대표님이 이제 저랑 멘토링을 진행하다가 한국에서 면역력이 높일 수 있는 홍삼이라고 하는 이제 원료를 통해서 전 세계 타겟으로 판매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는 홍삼이라고 하는 원료가 굉장히 써요. 쓰기 때문에 쓴데 몸에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몸에 써도 몸에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제품을 이제 먹는데 그것처럼 해외에서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홍삼이 첨가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를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국에서 어린이들이 먹는 것처럼 이제 그 파우치 형태로 해서 액체로 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막상 이베이에 전 세계 타겟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홍삼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봤더니 판매량이 높은 제품으로 순서를 나열해서 보니까 오히려 잘 팔고 있는 상품 중에서도 타이틀에 홍삼이 들어간 제품은 1등부터 10등까지는 다 우리나라에 판매한 홍삼이 아니라 다 캡슐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몸에 좋으니까 참고 쓴 제품 먹어 이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아예 아이템을 고도화시켜서 해외 전 세계 어린이를 대상으로 몸에 좋은 홍삼을 젤리 형태로 곰돌이 모양의 구미로 만든
만들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베이는 이렇게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무료로 판매된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채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캡슐이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베이는 이렇게 검색어를 넣었을 때 세부적으로 또 하나 우리가 무료로 볼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중에 하나가 바이어들이 구입한 나라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필터 샤워기를 이베이에 판매하고자 했는데 인도에서 유학을 해서 한국에 와서 제품을 이제 런칭하려고 준비했던 학생인데 인도를 타겟으로 하려고 했더니 한 달 동안에 판매량이 많은 나라들을 분석했을 때 오히려 가장 많은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파리,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 제외가 난 다음에는 이제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베이를 통해서 유럽 쪽에 먼저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베이는 이렇게 무료로 검색어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검색을 하고 있고 경쟁사를 분석할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구매한 나라들까지 세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우리를 구매할 고객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베이 내에 트래킹 리서치를 통해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분석툴은 구글 애즈인데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쓰고 있는 채널입니다. 구글 애즈는 지메일만 있으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채널인데 구글 애즈에 무료로 지메일을 가지고 회원가입하게 되면은 키워드 플래너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국내 기준은 네이버 키워드 분석랑 똑같은데 한 달에 또는 1년 동안에 우리가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은 키워드를 아까 구글 트렌드는 백분율로 보여주는 비교 분석툴인데 구글 애즈는 실제로 몇 건을 검색하는지를 보여주는 채널입니다.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사렉스라고 하는 화장품 브랜드를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분석했더니 검색어가 한 달에 5,400명이 검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더 좋은 점은 여기서 키워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확장된 키워드를 볼 수 있어서 우리의 직감과 느낌으로 아이템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검색어를 통해서 이 검색어를 통해 연관 검색어를 또 몇 건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코사렉스 핀플 패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검색해가지고 나중에 수업받은 분 중에서는 오히려 해외에서는 이렇게 핀플 패치라고 하는 여드름 패치가 많이 검색량이 나온다라고 해서 오히려 배송하기 쉽고 가벼운 여드름 패치를 실제로 개발을 해서 해외로 진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 키워드는 꼭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키워드 플래너를 통해서 URL을 넣으면은 URL을 통해서 검색을 했을 경우에 연관 키워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키워드 플래너를 통해 진행해 볼 수가 있고 앞에 화면은 없지만 실제로 수업받은 분들 중에서는 한국에서 그린티를 해외로 판매하고 찾았는데 그분은 그린티를 판매하셨을 때 키워드 플래너를 통해서 상품 이베이에 그 등록했을 때 상품명에 그린티라고 하는 단어만 썼는데 나중에는 연관 키워드에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검색량이 올라가서 체중 향량 효과가 있는 T로 이제 소구해서 진행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이베이는 고도의 마케팅이 필요가 없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간단하게 만들어도 됩니다. 지금 앞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씩 이제 보여드리는 상세 페이지는 제가 국내의 제 첫 브랜드 상세 페이지인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상세 페이지를 이미지 형태로 아이템을 구매할 고객들한테 결정 요소에 맞춰가지고 1등 상 받았다, V라인 만들고 싶으냐, 그 다음에 얼굴 작아지기 위한 대세감 만들어주고 전문가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객 후기 많이 있다, 리뷰 많다라는 부분을 통한 다음 마지막으로 매진 임박에 오늘 출발한다. 이렇게 적으면은 국내는 이제 전환율 올라가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베이는 이렇게 할 거 없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이 찍은 사진인데 이 아이템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이 아이템을 구매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10가지를 적어서 거기에 맞는 사진을 찍으라고 했는데 이 아이템은 사실 이 친구가 10개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베이에 등록을 했는데 이 아이템에 대해서 구매하는 고객들은 정품인지 아닌지 재고가 있는 점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 이미지를 이렇게 적은 다음에 밑에 이미지를 보시면은 산으로 쌓아서 찍고 뚜껑을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닐팩을 그대로 올립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정품이고 내용물이 들어가 있고 재고가 있다는 걸 보여준 다음에 상세 페이지에 답니다. 10줄 정도 적어서 사용하는 방법이랑 유통기한만 쓴 판매가 됩니다.
이 제품도 보시면 이렇게 제표 이미지 안에 내용물이 있다, 그리고 재고 있다 보여주고 나서 상세 페이지는 8줄 적고 난 다음 100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베이는 상세 페이지는 간단하게 적되 이렇게 이베이에 등록되는 이미지 안에 이 아이템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사고 싶어 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맞춰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진행했을 경우에 판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팁은 저는 많이 강조하는 팁인데, 아이템별로 역할을 만들어서 조회수 담당 역할, 판매량 역할, 그 다음에 마진 남는 역할, 이 세 가지 역할을 만들어서 적절하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아이템도 그 캄보디아에서 판매하시는 분이신데, 화장품을 등록하시는 분이신데 조회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조회수 역할, 판매량 역할 아이템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판매가 이루어진 분이시고, 이분도 이제 중국에 오신 분이신데 중국에서 제품 판매하다 보니까 아이템의 조회수가 안 나와서 원래는 홍삼 판매하시는 분이신데, 이분도 조회수 담당 역할, 그 다음에 판매량 역할 아이템을 같이 결합해서 등록하시고 지금은 오히려 본인의 마진남 제품만 판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베이는 우리 계정에 대한 우리 등급, 그러니까 우리 퍼포먼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템별로 역할을 만들어서 조회수, 판매량, 마진 역할을 만들어서 적절하게 등록을 했을 때 마케팅비를 우리가 쓰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오가닉 노출을 통해서 판매량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고, 네 번째 전략으로는 결국은 이제 좋아하는 전문성 제품으로 등록하셔야지 오랫동안 잘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템이 있으시면,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제품 등록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드림캐쳐 같은 아이템들은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디자인이 있으실 텐데 그 디자인 플러스 새가 들어가면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새가 들어가는 조회수가 올라가는 제품을 등록을 하시면서도 내가 하고 싶어 하시는 내 디자인 제품을 동시에 올리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이 진행하시다 보면은 내 스토어나 내 계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게 이제 자연스러운 노출이 올라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전문성 아이템들이 지속적으로 노출 순위가 올라가면 같이 판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전문 분야 제품들도 꾸준하게 리스팅을 하면서 같이 고도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하는 내 아이템들 동시에 등록을 하시면서 이 아이템을 중심으로 해서 노출 순위가 올라갈 수 있는 제품도 같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충분히 상위 노출할 수 있는 전략들을 통해서 마케팅비를 쓰지 않고 진입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팁은 이제 아마 언어적인 부분에 대한 이슈이실 것 같은데, 이베이는 영어로 이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159개국이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이 질문이 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기본으로 질문이 오고 그 외에도 러시아어, 그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어, 그다음에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중국어, 일본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이 질문을 오기 때문에 번역 프로그램을 항상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부분을 하시다 보면은 영어를 못해도 또는 이제 스페인어를 못해도 마찬가지로 이베이를 판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언어 외에 다른 나라의 언어가 들어왔을 때 판매를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데, 언어에 대한 장벽은 이베이는 번역하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메시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시고, 구글 번역기나 또는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번역기 쓰시면은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나라의 언어가 질문이 오면 답변은 영어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베이는 언어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라고 추천드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팁인데 신뢰가 중요합니다. 이베이는 셀러와 바이어들이 상호 피드백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입한 셀러한테 추가 구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잘 받는 셀러가 노출 순위도 올라가고 재구매가 이루어집니다. 많이 판매하고 매출이 높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 탑셀러 등급에 들어가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98% 이상 피드백을 유지해야지 등급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배송 기일이라든지 또는 반품률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 피드백 관련된 부분은 탑셀러 등급 배지가 있게 되면은 노출도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우리 아이디 옆에 탑셀러 마크를 달성하게 되고, 피드백은 상호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어서 바이어들이 우리한테 주는 피드백도 물론 중요한데, 너무 좋은 게 이베이는 셀러들을 많이 보호해
보여주곤 있습니다. 그래서 셀러인 우리들도 바이어들한테 너랑 거래가 좋았어 이런 부분들도 피드백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은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만큼 신뢰가 중요한 채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베이는 우리가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베이 바이어들은 제가 다른 이커머스도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이베이 바이어들이 굉장히 젠틀합니다. 그래서 피드백 부분도 굉장히 후하게 점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추가 구매라든지 재구매 높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베이는 처음에 우리가 진행하기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기에 우리 아이템이 해외에서 어떠한 반응이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반응이란 부분들이 어떻게 핏을 잡았을 때 우리 아이템을 꽃을 달지 새를 달지 또는 우리 아이템을 컬러를 바꿔볼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 달에 250개를 무료로 등록해보면서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베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진행할 수는 있지만 초기에 최소 비용 할 수 있는 이베이 채널을 통해 진행하시다 보면은 우리 아이템을 전 세계 타겟으로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 전략을 쌓으면서 글로벌 이커머스에 진입할 수 있는 첫 단계로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베이라고 하는 채널이 어떠한 강점이 있고 그리고 강점이 많은 채널이지만 우리가 여기 이베이 채널들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했을 때 초기에 최소 비용을 가지고 진입할 수 있을 부분들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이커머스 채널과 이베이 탑셀러가 되기 위한 전략도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이베이를 직접 우리가 계정을 만들고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실습적인 부분으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